김무성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현역 의원을 경선에 참여도 안 시키고 기회 박탈한다. 지지율이 1위로 나오는데도 탈락시켰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곳 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발표한 내용이 최고위원회 가서 일부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기자 간담회를 해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다수 여론은 본인이 상향식 경선이 안 되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성을 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제 면피용으로 자신의 척급만 살고 다른 비박 계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호, 유승민 이런 데는 다 전멸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마치 친박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천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옥새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노출시켜서 본인의 머쓱함을, 쪽팔림을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창피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야에요. 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이한구 위원장, 김한길 의원 다 참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많이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요, 이런 식으로 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자신 핵심들과 회의 태동 중이다. 자, 비박계의 공천 학살에 대해서 저항을 강하게 할 거다, 어쩌다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행동에 의한 말은 아무도 안 믿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다른 녹취록이 하나 더 터져가지고 또 거기에 마치 친박의 핵심 실세나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을 증거를 갖다 대는 듯 하면서 지금 공천을 좀 번복하고 비박의 일부 좀 살려줘라고 또 물밑에서 딜할까, 그런 거는 걱정을 합니다. 녹취 외에는 김무성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취는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게 5개월 동안을 큰 소리를 치고 2월 말까지 공천을 접수받을 때 상향식 경선으로 전 지역구에 예외 없이 하겠다고 받아놓고는 3월에 가서 불과 보름 만에 그런 공천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6%가 전략공천으로 단수 우선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 안 합니다. 그거 설명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쪽팔릴까봐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다고 그냥 이한구 위원장은 밀어붙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 생명을 걸기로 했으면 걸든가, 성을 갈기로 했으면 갈든가, 이거 말고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권력자 발언할 때, 과거에는 소수 권력자가 밀실에서 공천을 좌우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권력자 발언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정도 자신이 있었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을 밀어붙이고 최고위원회가 그 편을 들고 본인이 무력화되면 기자회견을 해서 당대표를 던지든지, 이런 공천은 자기가 도장 못 찍겠다. 안 그러면 나는 도저히 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공천 방안을 무력화시키는데 탈당을 해서 딴살림을 차려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고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성을 갈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내일 기자회견 한마디 하고요. 또 좀 이따가 30시간의 법칙이라고, 지금 김무성 대표는 30시간 안에 반드시 자기가 질렀다가 사과한다, 아니면 후퇴한다, 이렇게 해자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보는 저도 짜증이 납니다. 하려 그러면요, 무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본인 스스로 즐기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무성대장.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제 앞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로는 잘 안 만났습니다. 대장이면 대장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요, 저는 김무성 대표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가 대장으로서 장렬하게
친박에 맞서서 정치판을 새로 짜든지, 안 그러면 장렬하게 할 말을 다 하고 던지든지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할 겁니다. 유승민 의원 똑같습니다. 자기 측근들 다 잘렸습니다. 혼자는 치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머니 만나서 뭐 깊숙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친박 핵심들 이한구 위원장 생각은 뻔합니다. 자, 23일 날 등록이니까 22일 날 공천 발표해도 된다. 비례대표 공천 발표할 때 유승민도 같이 발표해서 희석시키자. 내지는 지금 힘 다 빼고 마지막에 공천 줘서 완전히 쪼다로 만들자. 자, 측근들 다 잘렸는데 혼자만 살아남게 해서 쪼다로 만들자.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그 히스테리 상황까지 한번 몰고 가보자. 안 그러면 마지막에 잘라보자. 뭐 온갖 소리 난무하고 있는데요.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방. 자, 유승민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가 가까운 사람들 다 잘렸지 않습니까? 공천 지금 4개인가 남고 거의 다 경선 아니면 공천 확정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 경선만 남아있죠. 자, 작년 10월 달인가 유승민 의원이 자기 유승민계에 가까운 의원들을 건드리면 그냥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유승민계에 보수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한테 날 따르라, 내가 대선까지 간다, 그러면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요, 헌법 1조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복, 내 척근을 다 죽였으니까 내가 이 당에 있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가 날 찍어서 내 척근까지 다 죽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이 있을 수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다. 척근들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래서 뭐 본인이 공천 학살되면 탄압을 더 받은 순교자 모양으로 무소속으로 나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미 순교자라고 비칠 만큼 시간 끌 만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럼 공천 주면 할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오늘 저하고 같이 방송하다 그러더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사형대에 세워놓고 사형시킬 때 시간을 좀 오래 끌으니까 그 뒤로 그 작가가 환각과 환청이 들리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자, 유승민은 지금 이런 상태로 며칠 더 끌면서 자기 공천이 나올 때까지 버티다가 공천 주면 새누리당에서 자기만 뛰어서 살라고 합니까? 저는요, 공천을 줘서 야 더럽다, 니 잡으려니까 시끄러운 게 많아서 이 공천이나 받아서 그냥 혼자서 살아남아라, 앞으로는 조심해, 이렇게 공천을 주면요 뭡니까? 우리가 조폭 영화에 보면요, 조폭 대장을 상대 계파에 차라리 대장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칼 맞고 죽는 게 낫지, 아킬레스건 잘리고 그쪽에서 말입니다, 예? 어디 저 술집에 입구에 뽀이로 쓰는 부분을 보스했던 사람이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유승민 의원이요, 뭔가 믿는 바가 있고 자신이 있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끌고 왔고, 지금 일이 잘 안 됐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됐을 때 자기를 정확하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승민 의원은요, 만약에 걸레로 만들어가 공천 주면 그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혼자만 해먹으랍니까? 자, 공천 안 주고 만약에 날리면, 이제 등록 전날 공천을 만약에 날리면 본인만 등록해서 무소속으로 혼자 뛸 겁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주변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집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부잣집 도령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척근 다 죽었으면요, 강남이나 분당이나 대구에, 경북에 자기 공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요 처신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 정치적 도의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원칙입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경제정책이나 개혁적인 정책 부분, 국방에 대한 시각,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유승민 의원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말은 할 뿐이지 자기가 가진 조그만한 부분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요,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을 치러 오기 전에 나를 따르라 하고 가서 본인이 앞장서서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 국민이 살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혼자 숨어가지고요. 솔직히 떨어진 지역구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던 측근 의원들, 자기 때문에 벼락 맞은 의원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때는 그 사람 중에도 친박이 많았는데 유승민 의원 잘못 사귀어가지고 신세 조진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유승민 의원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찌질하게 살지는 말기 바랍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요, 한 명이라도 좀 화끈한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요, 이한구 공관위원장. 아니, 유승민 공천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마지막에 걸레 만들어서 공천 준다. 아니면 뭐 마지막에 잡아버리자. 국민들은 뭡니까? 이런 찌질한 싸움을 보고 있고요. 하고 어느 날 이한구 위원장이 TV 나와서 핏대 올리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선해서 저 양반 뭐가 있구나. 저도 존경하고 갈채를 보냈습니다. 진행되면서 하는 행태가요, 정말 웃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영을 그만해야지. 더 하면요, 역풍부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묻다 아이갑니다. 그러니까 고만하십시오. 빨리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유승민 공천 발표하고요, 새누리당 공천 마무리 지으세요. 사람이 나중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요,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 지역구 구민의 심판을 받아서 새누리당은 거기에 공천을 안 하고, 그래서 당선되어서 자신에 대한 오명을 싣겠다는데, 그렇게 했으면요, 그렇게 할라 했으면 고발을 했어야죠. 녹취록을요. 녹취록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많고, 녹취에서 이 대화를 한 사람이 엄청나서 그러는 겁니까? 그 고발도 하지 않고요, 사과하러 다니면서 김무성 대표 집 앞에까지 가. 사람이요, 화끈하게 술 한잔 먹고 질렀으면 뭐 많지도 않았더만요. 아, 술 먹고 내 한번 질렀다, 나쁜 놈이다 하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녹취해서 언론사 갖다 준 놈들이 더 나쁜 놈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조직적인 배후가 있고 공천 갖고 딜 치려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출마 안 할게, 이놈들 그냥 안 둔다. 정치를 이따위로 해서 되냐고. 해야지요. 뭐 합니까? 사과하고요, 무소속 출마하고, 당에서는 공천 안 하고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면요, 이번 수도권 선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면 누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희생을 하세요. 진짜 권력의 2, 3인자쯤 되는 사람이 지질하게 놉니다. 여기 또 지났어요.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요, 뭐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자, 김한길 의원 불출마하겠다가 아니라 출마해도 떨어지니까 불출마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 누가 김한길 의원을 동정을 하겠습니까?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판의 창조적 파괴를 하겠다는데, 가서 좀 있다가 불리해지니까 야권 연대를 합니다. 그럼 나가지 말고요, 안에서 창조적 파괴하시죠. 왜 나가서 불리해지니까 야권 연대가 마치 목숨 걸고 거기에 생명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합니까? 김한길 의원은요, 이번 기회에 정치를 그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요, 야당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끌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